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창동염광교회 장애인부가 제1회 염광장애인 복지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1급 판정.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KBS 장애인 앵커로 선발된 임세은 앵커의 아름다운 고백을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대검찰청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 사건 처리 방안을 내놓으며 모욕죄 고소 남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월요일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해당되는 시설은 교회도 유예가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반짝 관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환경 개선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회는 신입생과 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캠프를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벚꽃이 절정이었던 지난주 백석대학교 체육관 안. 형형색색 공이 바닥에 흩어지자 아이들은 바구니를 향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지만 이들은 모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백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학생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신입생과 장애 아동들이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이제 신입생 학생들은 마주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MT를 통해서 특별하게 장애인들하고 만나면서 더 장애인에 대해 친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또래에게는 가벼운 장애물이지만 장애 아동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뛰어주는 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씩씩하게 넘습니다. 구르고 기고 뛰어노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직접 만든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샌드위치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샌드위치 만드니까 즐거워요? 다음에 또 만들고 싶어요? 뭐가 안 맞아? 네. 안수야, 내년에 또 올 거야? 네. 짝꿍이 된 특수체육교육학과 신입생들과 장애 아동들은 1박 2일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배우기도 합니다. 처음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하는 거 보면 보람도 느끼고 처음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봉사와 희생정신도 기르고 또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한 MT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백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이 나눔의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창동 염광교회 장애인부가 지난 16일 사랑으로 이어지다란 주제로 제1회 염광장애인복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대회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됐으며 첫날 진행된 기념 세미나에서는 지체장애인 선교연합회 회장 이계훈 목사와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장 최대열 목사가 장애인 신학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사회봉사부는 장애인주의를 맞아 목회 자료집을 발표했으며 이번 달 초에는 장애인 신학을 출간했습니다. 칼빈대학교 김재현 총장의 시화전 시와 사진의 만남이 이번 달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시화전에는 김 총장의 시와 사진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며 가족과 신앙, 자연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김재현 총장은 시를 매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인데요. 몇 년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3살 된 중국 아기를 믿음으로 입양한 미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When I looked at Michaelin's picture, I knew I was her mom because I didn't see any imperfections in her. I looked straight into those eyes of hers, and from the moment I saw her and looked at those eyes, I knew that I was her mom because mothers don't see imperfections in their children. Janelle McElroy and her husband Rance had 2 sons when they adopted Michaelin, a baby who had been abandoned at a Chinese orphanage. I knew from the moment I saw her, I knew that she was the one that God intended for me. When they brought Michaelin home at 18 months, she needed surgery for her cleft palate. She was malnourished and her development was delayed. She also tested positive for hepatitis B, but showed no symptoms as Janelle and the family brought her back to health. By the time she was 2.5 years old, Michaelin was happy and healthy, and she was just as normal as any other 2.5-year-old could be. When Michaelin was 3, she started showing symptoms. I noticed that she was having some swelling, particularly around her eyes, and I noticed that she had really dark, concentrated urine. Doctors confirmed Janelle's fears. It was hepatitis B. Michaelin's liver and kidneys were failing. Too young to undergo transplants, she was sent home with only 3 years to live. It was very hard. I remember I cried out to the Lord on many occasions and said, God, why? Why would you give her to me and now turn around and take her away? Why would you bring her all the way here, let her have lived through all this and have overcome all of this to turn around now and let her die? Why? I don't understand. The McElroys called on family and friends to spread the word and pray for Michaelin's healing. In the meantime, doctors prescribed an antiviral medication to help manage Michaelin's condition. But Janelle says she didn't fill the prescription because something told her to hold off. I did at that time feel like it was God telling me, almost peace be still. Just wait a minute. At the time, it was Easter season, and Janelle's family kept with their tradition of going to a Passion of Christ play by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Mobile. Michaelin's grandmother, Dr. Kathy Shepard, says this year the play took on a whole new meaning. And I just looked up, and the young man that was playing Jesus looked out into the audience, and what I saw was those crystal blue eyes, and I saw Jesus. He spoke to my heart. I just felt a contact with Jesus and the Holy Spirit saying to me, Kathy, I see you. I've got this. And it washed all over me. He's got this. Janelle held on to that promise a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prayed.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tests showed Michaelin's enzymes started dropping. And I remember talking to my nephrologist. He said, I don't even know how to explain this. And I said, well, I do. It's a miracle because she was so sick. And now she's so healthy. Michaelin continued to get better. And today, records show Michaelin's liver and kidneys are fully healed. She's also progressing through the stages of recovery from hepatitis B. I see what God did for us, and it makes his resurrection even more paramount in my eyes and in my heart because I see all that he went through, but that he overcame. And I know he did because I have evidence, tangible evidence in my little girl that I really feel that without God's grace and mercy, she would not be here.
아이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동 구호 단체인 유니세프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으로 인해 지난해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의 수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재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민재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아이들만 80만 명이라면 난민의 수는 더 증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세프가 지난해에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 때문에 난민이 된 아동들의 수를 집계했는데 무려 80만 명에 이르고요. 네. 지난 6년간 보코하람을 피해 고향과 집을 떠난 피난민의 수가 약 15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납치되고 학대받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아가서 결국 보코하람에 가담하게 하거나 자살, 폭탄 등 끔찍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에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은 네. 지난 2월 10일에는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또 22일에는 7살짜리 여자아이를 이용하여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은 성적 노예가 되었고요. 또 아이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불행하고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코하람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코하람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치복 여학생들의 납치 1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인 아부자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시위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보코하람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공격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시리아 전체 국민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코하람에서 탈출한 이들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단체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떤 성과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코하람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과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네. 특별히 보코하람의 목적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나이지리아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선교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접촉하는 영적인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의 남진을 저지하고요. 또 남아프리카의 기독교 세력의 북진을 하는 전진주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38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실 것은 나이지리아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프리카는 물론 중동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와 중동 선교에서 영적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저희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극복된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을 나서기만 하면 여전히 모든 게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방송 앵커로 선발된 지체장애 1급의 임세은 씨,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두고 마음의 소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됐다가 닫힌 문을 열고 나오게 된 것. 임세은 아나운서에게는 마이크 앞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룬 곳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 이번에 세 번째로 장애인 앵커로 선발된 임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앵커가 되기 전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일단 한국장애인예술단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조언과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해줘서 도움이 돼서 제가 이번에 앵커에 선발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셨습니다. 제가 장애를 입기 전에는 골프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골프 선수 세미 테스트를 앞두고 전지훈련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목을 다치는 바람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제가 장애인이 될 줄 몰랐어요. 금방 또 치료를 받으면 재활치료를 받으면 금방 일어날 줄 알았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왜 다 가져가셨나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한번 걷게 해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체적으로는 일으켜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심적으로는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장애를 입고 한참 많이 힘들었을 때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을 보고 제가 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돼서 나도 한번 그런 방송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나운서 무료 교육을 해준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이제 그쪽에 참여하게 됐죠. 이제 그때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아나운서라는 앵커라는 그런 꿈을 키워나가게 된 거죠. 휠체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삶.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만 원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KBS 앵커 도전이 2번째거든요. 원래는 첫 번째 재작년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합격하지 못하고 이번에 2번째로 지원해서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원했을 때 이제 KBS에서 이제 배은주 대표님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 배은주 대표님께서 예술단에 와서 한번 오디션을 보고 한번 단원으로 활동하지 않겠냐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앵커 되기까지 정말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신 분 같고 제가 세상과의 문을 닫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를 이어준 존재들. 그들로 인해 임세은 아나운서는 내면의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은 나만 보긴 아깝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예술단에 오디션을 봐서 단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막 권유를 했었죠.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해에 아주 그 비중 있는 조연으로 그녀가 이사 왔다라는 뮤지컬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가장 큰 실력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무대에 서봐야 되잖아요. NG를 당해보고 관객들한테 약간 좀 실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느껴보고 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초청하는 공연에 바로 그냥 사회자로 메인 사회자로 1시간짜리 또는 1시간 넘는 공연을 막 맡겼어요. 그거를 통해서 좀 강심장이 돼서 좀 단단한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임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예술단이 여태까지 7년 동안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해온 것 중에 가장 큰 보람이죠. 정말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 많아지고 있다는 임세은 아나운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분들 때문에 제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이런 앵커까지 된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서 그거에 도전하고 노력한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앵커가 되고 싶고요. 저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들도 많이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장 외로웠을 때 찾아주었던 친구들. 이제 임세은 아나운서는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잠수사 홍가혜 씨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악플러 1000여 명을 고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용은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홍가혜 법으로 불리는 고소 고발 남용 대책.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습이 화사한 그 봄같이 나오셔서 예. 스튜디오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로 세월호 일주기가 지났는데요. 그에 관한 문제들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수사 홍가혜 씨가 악플로 1,500명을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역풍을 맞았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홍가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뱃속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제 최근에 다시 자기한테 그 자기를 명예훼손한 많은 악플들, 그 악플러들을 상대로 뭐 1000여 명 정도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시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사실 홍가혜 씨도 세월호 관련한 언론의 피해자라고 봐지는데요. 이렇게 고소를 하기까지 본인도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됐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한 건 재판을 통해서 다 무죄로 그런데 밝혀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경이 홍가희 씨를 해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죄로.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당시에 그 인터뷰는 구조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였고 또 일부 또 허위가 아닌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건 합의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면서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증명이 쉽지는 않겠죠. 정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욕죄라는 것은 댓글의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로 처벌하는데 이 모욕죄라는 것은 결국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고소 취하해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라 결국은 고소인이 취하하면 고소를 취하면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고소하고 내가 고소를 취하할 테니까 취하하면 처벌 안 받으니까 합의금을 달라 아니면 내가 고소 취하 안 하면 넌 처벌된다. 이렇게 되면 처벌 받을까봐 합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헝가의 그쪽 변호사가 결국은 합의금 얼마를 주면 취하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고소한 상대가 한 1000여 명씩 된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정황으로 결국 사람들이 인정할 또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이건 합의금 목적의 고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소지도 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공갈죄가 형성된 건 아닌가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결국은 이제 그 헝가이 씨가 모욕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댓글로 모욕은 당한 건 맞지만 그걸 고소해서 상대를 처벌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상대한테 협박처럼 느껴져서 결국 합의를 했는데 일상적인 합의라면 몰라도 그 합의금이 과도하게 많다거나 가령 이제 일반인들은 합의금이 과도하게 많을 수는 없고 보통 이제 합의금이 많은 건 명예가 있는 유명인의 경우나 이럴 때는 그 협박해서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거나 또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결국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갈죄거나 또는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검찰에서 발표했었죠. 그렇군요. 악플러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욕죄 고소 사건도 증가하고 있죠.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한 2천여 건 정도 됐는데 고소 사건은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 2만 7천 건 정도 됐으니까 한 12.7배 늘었죠. 고소하면 결국 합의도 돼서 피해 변상도 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악플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대로 잊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 이제 적정 수준이거나 또는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결국 합의금을 받는다거나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합의금 장사 아니냐. 이게 잘못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검찰에선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죄나 공갈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여러 정황은 차지하고 악플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만은 분명한데 그럼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결국은 이제 피해자는 그런 악플의 피해자는 결국 고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어떤 정신적 위자료를 주면 이제 위자료 받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몇 사람을 상징적으로 고소해서 정보적 효력을 주면 그럼 다시는 이제 또 뭐 악플 댓글로 악플을 달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몇천 명을 전부 다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가장 악성 댓글 몇 명만 해도 경고적 효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도 이제 회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겠죠. 때로 악플이라는 게 주관적 판단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욕죄가 성립된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모욕죄라고 하면 결국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뭐 성적으로 비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신체적 특징을 얘기를 해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또는 욕설이나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욕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모욕죄로 인해서 이제 댓글에 대해서 결국은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거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제 그 벌금을 공갈죄로 되면 이제 고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입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이걸 검찰이
해야 될지 말지가 예. 일반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서 예. 야, 이 정도라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데 예.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제 원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 예. 또 이 고소를 했고 그 고소한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또 합의금을 달라고 일일이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참 이게 뭐든지 너무 극단으로 가지 그렇죠. 않고 얼마나 이 참 균형을 맞추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악플러들을 그냥 놔둘 수만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악플러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예. 한 벌금형 정도였었어요. 가볍게. 예, 예. 근데 지금은 악플러를 구속시키기도 하고 실형으로 선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악플로 인한 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예. 너무 커가지고 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예. 그래서 뭐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플러에 대해서는 검찰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엄격하게 처벌한 추세를 이용해서 예. 이거를 결국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글쎄 말이에요. 이용을 한다면 예. 그럴 경우에는 결국 각하하고 예. 아니면 예.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예. 그래서 고소해도 그냥 각하해버리고 기소유예하고 예. 그러니까 그 가해자한테 어떤 처벌하지 않고 예. 다시 한번 그 좀 제기할 수 있는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검찰이 그렇게 개입을 할 때는 예.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예.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을 다 보고 예.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경고적 효력으로 예. 결국 기소유예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를 하고 예. 이렇게 악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댓글을 올린다 예. 이런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하고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악플에 대한 고소를 이용해서 합의금 장사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상당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하거나 예. 부당이득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예. 사실 건강한 사회라고 하면은 자정 기능이 있기 마련인데요. 고소 고발이 남용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은 또 검찰 개입도 더욱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정환 변호사님 네. 오늘 또 나오셔서 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보도되는 정치권 뉴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던 한 주였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과 진실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